강의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것은 나의 세상 밖에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한테는 나가 있고 저 외부의 것들이 있다라고 각인이 돼 있어요. 의식에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라는 걸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교감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걸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나라는 걸로 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교감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내가 보고 있는 저것이 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저것이 있다. 내가 해석하고 있는 저것이 있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우리 선아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인데 외부에 무언가가 있어서 일어난다. 방금 선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저 외부에 일어나는 상황 가지고 외부에다가 촉할 게 없어져요. 만약에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느끼고 해석한 걸로 교감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교감하냐 하면 본인 것과 교감하는 거지 여외부 대상의 것과 교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참 굉장히 괴로우면서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패턴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나의 생활을 뭔가 중심 잡기 위해서 루틴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루틴이 지금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 루틴에 자신을 끼워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루틴이 정착이 된 사람은 그냥 이 루틴이 나를 거기에 끌고 가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습관에 루틴화 되어 있다면 굉장히 사는 게 수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 운전이 나한테는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 오고 가는 그 길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핸들 돌려서 집 쪽으로 가고 있고,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리 안 가야 되는데 그리 가가지고 어머, 나 이리 왔네? 이렇게 할 때가 우리는 있어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이게 좋은 어떤 나를 좀 뭔가 열고 주변과 함께 상생하는 거에 이렇게 좋은 루틴으로서 습관화되어 있고 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좀 더 힘이 자동 굴러가는 것에 의해서 좀 수월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그런 루틴으로서 나의 의식이 정돈되어 있지 못하다면 과거 여러분들이 진짜 괴롭다라고 한 세상이 있었어요. 그 괴롭다라고 한 세상에서는 분노가 굉장히 많았고 뭔가 내 식과 내 뜻 이런 것들이 저 외부에 좌절되는 걸로 해석을 해서 저 외부에 의해 내가 좌절됐기 때문에 저것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워. 이런 해석을 그득이 스스로 이 구조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구조가 딱 틀화되어 있어요. 틀화되어 있어서 무슨 일 하나만 생기면 의식이 자동 그리 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렇게 외부를 문제시하고 내 뜻이 뭔가 좌절됐다, 나는 못 가졌다, 남한테 무시받았다, 남한테 뭐 어쨌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야기와 해석을 해놓은 그것으로서 엄청난 감정 노동을 해요. 감정 노동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와 해석이 자신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들끓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감정 노동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주변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고 나가 봤어 저기를. 그러면 본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와 해석을 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요. 본 것뿐만이 아니라 느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가 외부와의 어떤 것이 다인 것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걸로 외부로 던지기 때문에 이 외부는 내 해석과 이야기에 중심이 있는 건데 이 대상 외부에 이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이야기의 중심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식이 잘 안 되죠, 그죠? 자동이에요.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익숙한 의식에서는 나라는 걸로 외부를 해석하고 이야기를 만든 것에서 감정적 노동, 감정적 격정을 일으켰다면 이것은 자신의 의식 안에서 그렇게 일으켰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이 돼야 되는데 이 자각이 안 되면은 어디로 가냐 하면 저걸로 가는 거야. 저것이 나를 무시했고 저것이 나를 어떻게 대했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저것 때문에 화나고 이렇게 저것 때문에 내 안에 뭔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 틀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작동, 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결국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아,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래 행동이. 이렇게 저 대상한테의 어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일으키는 사람은 열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열릴 수가 없어.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거에 고립된다는 거야. 고립된다는 것은 폐쇄적으로 간다는 거고 폐쇄적으로 닫혀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고립과 폐쇄적으로 가는 사람이 과연 신뢰, 믿음, 존중, 교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상태가 조금 약간의 어떤 기분 좋은 상태이거나 하면 조금은 뭔가 그 안에서 그 기분 좋은 어떤 상태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나하고 금강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뭔가 믿고 나를 존중하고 나와 교감을 해서 관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뭘로 교감을 해? 금강 안에 있는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가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하면 이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내 의식이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존중하지 못하게끔 상대들의 어떤 막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씌워놓고 내 걸로 저기를 대하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금강이 나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안에 뭔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쫄림과 눈치봄과
그리고 또 상대와의 어떤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존중도 없기 때문에 나는 눈치 보고 쫄리고 긴장되고 뭔가 이렇게 방어적인 어떤 그런 태세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엄청난 오해라는 것을 강의를 지금 2차적으로 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외부를 신뢰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존중하지도 못하고 교감을 못하다 보니까 이 의식이 불신하는,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불신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불신에서 상대한테 뭔가 단어를 갖다 던지는 거야. 나 무시해? 존중받지 못한 것 같아. 존중이 뭐지? 존중이 뭐야, 애주? 제가 원하는 틀대로 좀 해주면 존중받는.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존중한다. 그러면은 지금 애주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내 식이 있어. 내 식이라는 것은 내 모양, 내 틀, 내 기준, 내 것이 있어. 내 것대로 상대가 뭔가 안 맞춰줬다, 이 얘기야 지금. 존중이라는 말이. 그럼 신뢰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고 무시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다르지 않다는 얘기야. 사람들 무시라는 얘기 많이 쓰지, 그지? 나 좀 무시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의 어떤 그게 좀 나를 무시한 것 같다 라든가 이 얘기를 참 많이 쓰는데, 무시니 존중이니 신뢰니 다 지금 뭐냐 하면은 자기 뜻, 자기 식에 상대가 못 맞춰주거나 안 맞춰주는 그것에 대한 엄청난 정당성을 가지고 폭력인지도 모르고 막 집어대 던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우리 금강이 있고 애주가 있고 그리고 나 타로존이 있고 뭐 안호가 있고 뭐 우리는 다 이렇게 각 자가 있어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나 타로존은 내 식이 있어요. 그죠? 내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애주는 애주의 스타일, 애주의 어떤 성향, 애주 틀이 있고 애주 뜻이 있고, 안호는 안호대로가 있고 금강은 금강대로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애주가 애주 스타일, 애주 식이 있단 말이야. 애주 식을 하는 게 정상이야. 100% 정상이야. 100% 애주가 애주의 식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은 나처럼 상대도 상대 것이 그냥 이게 항시 이렇게 나온다는 말도 이건 어폐가 있는 거야. 그냥 상대는 상대 것으로서가 있어. 안호도 안호대로가 있고 금강도 금강대로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나라고 하는 내 식에 상대가 안 맞춰줬다고 무시라는 말이 사용할 수가 있나?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나? 신뢰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나 이 말이야. 금강은 누구를 그렇게 신뢰해? 신뢰하는 사람 있어? 부모님 신뢰해? 이건 지난번에 질문했던 특별함에 대한 것과 같아요. 특별함은 누가 가져? 자기가 가져. 신뢰는 누가 가져? 본인이 갖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내 그릇에 그냥 내 것이 있어서 내 것을 할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금강이 어떤 일부분을 보고 신뢰한다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러면 나는 또 금강이 신뢰하는 사람이냐 하면 나는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왜? 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항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야. 자, 내가 방구를 낄까 안 낄까? 내가 방구를 안 낀다는 거에 신뢰를 가져? 왜? 사람이니까. 근데 그동안 쭉 지켜본 우리 해무 좋아하는 확률로서 나는 안 낀 확률이 높잖아. 안 낀 확률이 높으면 왜 신뢰하지 않아?
사람이니까 거기에다는 그렇게 사람이니까 하니까 방구를 안 낀다는 걸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것에 그렇게 의식을 적용을 하면 똑같은 거야. 신뢰라는 게.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잘 넘어가냐면 확률적으로라 치면은 확률적으로 내가 금강을 무시하고 막 존중하지 않은 게 많아? 그러면 존중한 게 많아? 그러면 왜 우리 사람은 내가 그냥 나로서 뭔가를 하는데 난 자연스러워. 우리 안우한테도 이 바보 멍충 똥멍충 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우리 안우를 존중 안 하는 거야? 네. 이게 의식의 차이라는 얘기야. 의식의 차이.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안우를 내가 막 무시한다라고 봐.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본단 말이야. 누구 의식이야? 이게 지금 이해가 돼서 바로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삶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의 하는 걸 왜 그렇게 그러면 안 보지? 내게 더 중요하니까 내 이 중요한 걸 지키고 싶은 내 식과 내 뜻이 있는 것에 저것이 뭔가 안 맞춰지는 그것에 대한 내 걸로 이제 내는 언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 자, 안우 내가 특별해 안 특별해? 누가 나를 특별하게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안우를 무시하는 걸로 본다. 누가 그렇게 봐? 너 거 확실해? 머리로만? 그 상황이 되면 제게 정리해서. 그러면은 이제 안우가 예전에부터 어떤 사람을 불쌍하다라는 걸로 자기만의 이 탁 틀을 가지고 보는 게 참 진했어, 안우. 그러면서 거기에 동정심과 연민과 너하고 막 동일시까지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 지금도 그래? 지금은 좀 덜해요. 지금은 좀 덜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우의 의식이 이제 좀 변한 거야.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러한 스스로 사람을 자기가 불쌍해. 그 사람 진실은 모르면서 본인이 불쌍해하고 막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껴들고 자꾸 그지? 떠안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좀 덜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너의 의식 안에서 저 상대는 좀 상대 것으로 좀 놓는 것이 훈련이 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너가 감정적으로 이입해서 본다고 그 사람 그게 다가 아니고 이런 걸 조금 이제 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선화는 누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이런 해석이 좀 있어? 그러면 무시가 뭘까 한번 질문해 본 적은 있어? 무시라는 게 뭐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봐요. 오늘도 이제 해안공님이 공원에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차가 가야 되는데 앞을 막고 있어서 빵 했대. 지난번에도 빵 하더니 또 빵을 안 해 하면서 이제 해안공님이 이제 차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더래. 그러니까 해안공님이 바로 도는 게 저게 지금 내가 여자라고 지금 저러지? 남자가 내렸으면 저러겠어? 바로 도는 생각이 그 생각이 돌더래. 그래서 거기서 그 생각이 돌과 동시에 이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좀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해안공님도 확 화를 질렀대, 소리를.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할 때에는 남자인데도 했잖아. 근데 왜 우리는 그 순간 저게 남자면 나한테 저러겠어? 내가 지금 여자니까 만만해서 어려 보이니까 막 온갖 해석들, 이야기들을 자기 그 의식 안에 걸 쫙 갖고 와가지고 밖에 이 일어난 상황을 오해하는 거야. 누가 오해해? 본인이 오해하는 거야. 이 구조가 지금 좀 선명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황이 주인이다 하는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저 외부의 것,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는
이 외부의 것들과 끊임없이 촉하고 살아요. 촉하지가 않을 수 없어요. 공기와 촉하고 바람과 촉하고 태양과 촉하고 하늘과 촉하고 나무와 촉하고 꽃과 촉하고 이 눈이 안 보이더라도 끊임없이 촉하고 살아. 소리와 촉해야 되고 어떤 그 냄새든 어떤 느낌들이 있다고 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뭐 끊임없이 이렇게 촉하고 산단 말이야. 끊임없이 이렇게 촉하고 사는 것에 나가 외부에 그렇게 끊임없이 촉해지는 것들에 누가 촉을 하냐 이 말이야. 내가 촉을 한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바람 좀 텁텁하네. 꽃향기 참 좋네. 근데 금강은 냄새 잘 못 맡잖아, 그지? 그러면은 누구 거냐는 거야. 냄새도 금강 거야. 우리 그 애주 거고 각자 거야. 그냥 냄새도. 이 냄새라는 게 장미꽃이라고 있지. 꽃향기가. 이 장미꽃이라는 꽃향기가 진실 같잖아. 근데 각자가 자기 걸로 맞는 거야, 그냥. 다 내 거밖에 없다고, 나밖에 없다고, 이 세상은. 하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 것이 없어. 왜? 자기 생각에 뭔가 빠져 있는 거야. 하늘을 보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는데도 막 양을 찾고, 코끼리를 찾고, 야야야 저 양 있다 양. 그런데 뭔 양이 있어? 너는 상상력도 풍부하다 야. 이런 것처럼 자기 세계의 걸로 외부를 끊임없이 이렇게 촉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야. 그리고 이렇게 촉할 수밖에 없는 이 촉하는 삶이 사랑이란 말이야. 왜? 저것을 촉해야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돋아나거든. 내가 이렇게 금강을 봐야 금강을 보고 내가 금강을 보고 해석하고 인식하는 이 나를 만나게 되는 거야. 저것이 있는 저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의식이. 그래서 금강을 보면 금강을 본 것에서 나를 만나는 거야. 나의 존재를. 근데 내 이 존재가 없어. 죽었어. 그럼 저것도 없어. 다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100% 내 거라고. 근데 집단의식에 나라는 틀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줬어요. 나, 여자, 딸, 동생, 언니. 이름이라는 걸로 나를 만들어줬어.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거 사실상 들여다보면 그냥 이름이야. 수많은 이름 안에 역할. 나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여기서 바르게 의식이 잡혀 있는 사람은 나라는 것은 이름으로 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금강 모양이 세모 모양이면 애주 모양은 동그라미 모양, 안호는 네모 모양, 이런 모양처럼 이름으로 세모. 그렇지만 얘가 세모라는 것은 여기 집단의식이 세모라는 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모지, 이 세모의 입장에서는 세모가 아니야.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강을 여자라는 걸로 이름 지어 놨지만 이 여자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이름이지 여자가 너는 아니라고. 수수께끼 같죠? 여자가 너는 아니야. 그냥 아주 작은 이 집단의식이 이렇게 이름 틀 모양 지어준 그냥 작은 하나의 스티커와 같아. 귀걸이 액세서리와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틀 지어준 이 이름과 모양 안에는 의미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들여다보면 그냥 이 이름 안에 있는 의미와 뜻이 나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바르게 의식을 진실로 본다면 나는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의 의미와 뜻에 나라면 그러면은 나는 여자였다가 또 언니였다가
동생이었다가 딸이었다가 부인이었다가 며느리였다가 온갖 이름이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은 나는 어마어마하게 자유로운 존재야. 나는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잡았다 놨다 하면 나는 어마어마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붙잡고 용을 쓰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 뭘 붙잡고 있어? 금강? 난 여자라는 걸 붙잡고 있어. 안 한다, 못한다. 안 한다, 못한다? 뭘 안 하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좀 미루고. 그런 사람 우리 애주는 없어? 오늘 미루고 왔어.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누구? 막 계속 하기만 해. 그러면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나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다 들어있다 했잖아. 그러면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고 안 하고는 지금 애주가 뭔가를 막 하고 있으면 나는 그것 좀 안 할 어떤 내 상태가 있다면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머, 애주는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네. 나는 안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뭔가를 딸이었다가 며느리였다가 이렇게 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종합센터야. 종합센터이면 필요할 때 일으켰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거둬들이고, 안 한다는 게 도대체 뭘 안 한다는 거야? 할 일을 안 하면은 삶이 어떻게 돌아가? 할 일을 안 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언젠가 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래서 언젠간 하면 하잖아. 근데 이제 지금 당장 right now 해야 된다라는 너의 어떤 의식 상태가 있다면 그걸로 지금 너를 문제시하는 거지, 밖에서는 너를 문제시하지는 않잖아. 그러면 뭐가 문제야? 너가 너를 문제시하잖아. 그러면 지금 똑같아. 너가 너를 문제시하기 때문에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자꾸 너를 반복, 수치스러워하거나 좀 너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너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가 너를 무시한다는 거야. 너가 너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곧 외부로도 너 밥그릇에 너를 무시하고 너를 존중하지 못하고 너와의 그런 교감이 안 되고 너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의식이 밖으로도 그렇게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의식이 반복 돌면서 안전하지 않아 하고, 옛날에 이 안전이 저 외부에 마치 이렇게 너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갇혀 있었어. 이게 어떤 흐름으로 도는지가 지금 이렇게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돌아가면, 자기 의식이 무시라는 것은 스스로가 결국은 스스로를 무시하는 의식이 남이 나를 무시할까 봐에 굉장히 곤두선 촉이라는 얘기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나는 신뢰해. 어떤 친구나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 건 자기 식대로의 뭔가가 좀 충족이 된 거에 대한 자기 식과 자기 뜻으로 자기 거에 그냥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야.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 자기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 안 오면 이제 배신, 실망, 믿을 수 없어, 이제 이런 언어를 쓰면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거지.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인식을 하면 저 외부 대상을 내 삶에 끌고 들어올 일이 없어.
끌고 들어올 일이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대했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네, 끌고 들어올 일이 없는 거야. 저 상대를 자꾸 이렇게 붙잡아 당길 일이 없는 거야.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구조를 선명하게 인식을 해야 여러분들 틀 안에 꽉 갇혀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에 조금의 이렇게 외부로의 열림이 일어나서 이 열림이 이제 이해이고 사랑이고 존중인 거야. 열림이. 그냥 존중인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그냥 저 사람의 것이 있네. 이렇게. 이게 존중이야. 이게 교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말을 많이 해요. 여기서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를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새긴다면,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고집멸도. 고통은 집착해서 옵니다. 좋은 사람이려고 하는 집착, 또는 자신의 것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집착.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식은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걸 얘기를 해요. 갇힌다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과 촉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고 상당히 힘든 의식의 구조예요.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붙잡는 것, 자신의 것에 붙잡는 것, 붙잡는 것을 자꾸 이렇게 알아차려서 멸해줘야 돼요. 멸해줘야 도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처님이. 고통은 집착, 붙잡는 거, 붙잡는 거야. 지금 나 좋은 이미지려고 붙잡는 거.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큰 곳으로 이렇게 열려가려면 붙잡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은 붙잡지 않은 방향으로 의식을 열어가기 위해서 깊이 질문하고 사유해야 돼요. 요즘 그 진실찾기에서 우리 진우님이 사람들이 참 칭찬을 많이 하던데, 사유하는 힘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좋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들을 때 많이 비춰진다 얘기를 하던데, 사유를 엄청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 진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바르게 보는 힘이 생기고, 바르게 보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감정적으로가 많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되고, 감정적으로 자기를 막 지키고 방어하는 게 좀 다운이 되다 보니까 힘이 많이 생기는 거야, 저절로. 그지? 근데 자신을 자꾸 방어하고 지키는 것 안에서는 자기 양심의 빛이 밝아질 수가 없어. 자기를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식에서는 절대로 자기 밝아지는 것은 꿈도 못 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상대를 짓밟으면서 자기가 마치 승리자인 듯.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상대를 문지시하고 짓밟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밝아진다는 얘기야. 그렇게 우리 진우님도 초반에 처음 와가지고는 많이 붙잡았어요. 그죠? 상대의 말을 붙잡고 상대의 뭐 행동을 붙잡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붙잡는 것이 닫아버리는 거야. 상대를 오해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계속 그 자극을 끊임없이 받아내야 돼. 끊임없이. 누가? 본인이 닫혀있는 그 문을 열 때까지 이 하나님은 계속 그 자극을 반복을 줘. 어떻게 보면 우리 진우님이 그 자극을 계속 받아왔지, 그지? 받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내가 지키려고 하고 집착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항복을 하고 좀 바르게 내 거는 이건데 내 것이 저쪽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 얘기를 진실 찾기 위해서 했어. 그지? 내 거라는 것까지 아는 어떤 그 상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뭘 붙잡나,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러면은 이 생활 명상인의 자세는 붙잡는 그 습을 완전히 해제시킬 때까지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상황을 일으켜줘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을 상대 문제라고 해버리면서 자기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춰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이 자극을 줘요. 외부 상황이. 근데 자기 거라는 것을 못 보고 자기한테 지금 넘어가야 할 어떤 것을 준다라는 걸 못 보고 또 자기 거의 어떤 생각이나 이야기, 해석을 붙잡아서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갇혀지다 보면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니 신뢰니 존중이라거니 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존중해보거나 믿어보거나 신뢰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외부로 그런 걸 준다는 건 말이 안 돼. 구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기를 신뢰하고 믿고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죠? 내가 나를 좀 더 믿고 신뢰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내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바르게 보려고 사유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바르게 본다는 거, 바르게 본다는 게 뭘까, 아누? 법칙에 맞게 본다. 법칙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거 이거 있어. 내 거 정확하게 봐내고 그리고 내 거 아닌 것은 무엇인가 궁금해해야 돼. 내 거 있어. 내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선호가 나를 무시해? 저기 지금 눈 뜬 꼬라지 마. 저기 지금 나를 지금 무시하니까 저렇게 눈 뜨지. 이럴 수 있어. 잘못됐다는 말 아니야. 내 안에 내 그릇에서 내가 형성한 것이 그렇게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야. 그렇지만 이건 내 거라는 것을 알라 이 말이야. 내 거라는 거. 그러면 진짜가 뭐야? 진짜가 뭔지 궁금해해야 되는 거야.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사유해야 돼.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감정적인 사람들, 내 식에 너무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 하면, 자, 어떤 것이 탁 일어나, 내 안에서 무시, 일어나. 그러면 네가 날 무시해? 이렇게 돌아가, 바로. 굉장히 경솔하고 되게 폭력이고 위험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게 되면 끊임없이 이 시비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나를 무시라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들을 훅훅 무시하면서 침범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의 의식이 밝아지면 밝아진 만큼이 보여요. 밝아지면. 그럼 밝아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 상황 안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하세요. 남한테 질문하지 말고, 이 감정 뭐야? 이 감정 안에 내 어떤 느낌과 욕구가 있나 이 말이야. 어떤 느낌과 욕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난 싫다. 내 싫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내 싫음이기 때문에 내 싫음을 상대한테 요구할 수 없어. 우리는 자기 건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내 싫음을 자꾸 자극해. 멀리 하든지 떨어뜨려 놓든지 내 선택이 있는 거야. 내 할 바가. 질문을 할 때 자기한테 지금 일어난 어떤 감정, 느낌, 그 안에 내 어떤 욕구가 있나? 이게 내 거야, 내 거. 근데 이 내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유의 힘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양심적으로 맑아지게 해요. 떳떳해지게 하고. 이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나를 양심적으로 밝아지게 하는 이것이 자존감이 돼요. 근데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자존심. 자존심으로는 자신의 이 양심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존감을 좀 더 키워내는 역량을 키워내는 어떤 지금 힘을 쓰고 있는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지 비춰보면 간단해요. 우리 금강이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자존심을 쓰는지 아니면은 좀 더 열린 사랑을 쓰는지. 좀 더 열린 사랑을 쓰는 사람은 스스로가 속일 수 없는 자존감이 스스로. 근데 스스로가 자존감이 이렇게 확고하게 설 정도면 상대도 나한테 그런 사랑을 주는 것이 돌아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아, 삶은 준 대로 돌아오는구나. 머리가 아니라 이제 이 가슴에서 느끼게 돼. 그러면 가슴에서 느끼면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게 돼. 이치가. 근데 내가 낸 것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자존심에 있는 사람은. 왜? 자기 것 지키는 게 급급하거든. 그래서 지금 자존심을 없애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동하는 흐름에 어떤 흐름을 지금 나는 쓰고 있는가가 여러분들 의식의 상태다 이 말이야. 그 의식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삶을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로 이완시켜 놔. 그래도 썼죠? 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안호가 옛날에 자기 상태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폭력을 썼어. 나는 못 받았다라는 걸로. 얼마나 굉장한 폭력이야. 그런 폭력을 죄의식이 1도 없이 써버려. 왜? 자기가 설정해 놓은 나는 못 받았다라는 그 안에서 엄청난 연민과 막 한이 맺힌 듯한 그런 말들 속에 얼마나 그 폭력을 썼는지가 지금은 좀 보이나요? 그게 좀 폭력까지는 안 보여? 제 거에 빠져있어. 그 정도만 인식? 아니, 저도 그렇게 막 배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서 이제 자꾸 받으려고. 그렇다고 아노님이 다른 사람 또 배려하는 건 아니야. 또 지나친 그런 배려로 그것도 또 안오식인 거야. 상대와 교감 없이, 그치? 그렇게 하는 게 계속 어그러뜨리는 거야. 바르게 보고 남의 것에 관여하지 말고 내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를 책임지면서 운용하고, 그리고 상대가 노 하면은 그 노 존중해주고, 근데 존중 안 하잖아. 막 또 내 식에 힘을 쓰잖아. 그게 아무리 좋은 거예요, 또. 근데 그 좋은 거라고 착각을 또 하는 거야. 그건 마치 우리 선우한테 원장님의 옷을 갖다 주면서 막 주는 것과 같아. 상대가 원하거나 맞지도 않는 걸 막 주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줬는데 지금 이것과 같아, 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적어도 준 것에 대한 나는 또 갖고, 그리고 또 상대 것을 내가 막 취하면 또
뺏었다는 의식에 내가 또 막 더 주려는 전도몽상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이 어떤 의식에서 지금 외부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해석 이야기죠, 그죠? 엄청나게 그냥 이걸로써 여러분들 의식이 삶을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한다고 보면 돼요. 무서운 세계예요. 그래서 나를 한번 비춰보고 나는 좀 더 생활 명상의 의식을 자꾸 변화와 새로움으로 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키려는 자가 되면 그 지키려고 하는 거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고립돼 버리는 게 결국은 자신이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완하고 열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다 주고 있는 거야. 다 먹을 거 줘, 직장 줘, 공기 줘, 가족 줘, 도반 줘. 거기서 엄마 하나 좀 갖다고 뭐가 그렇게 땅을 치고 울 일이야? 얼마나 항상 넘치는 사랑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지? 근데 그걸 사랑으로 못 보는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야? 자는 부모가 둘 다 있잖아. 이렇게 자신의 의식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 속에 있지만 사랑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의식만 있을 뿐이지 더 가질 것도 더 누릴 것도 모자란 것도 없다는 거지.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의 갇혀있는 현실을 못 보는 의식만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더 큰 사람, 좀 더 큰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커야 이래도 오 그래 저 사람한테서는 그럴만하지, 또 저래도 오 그래 저 사람은 뭐 그럴만하지, 뭐 지 안에 똑 있어서 똥 나오는 걸 내가 뭘 어쩔 거야. 이렇게 걸리지 않는 그 안에서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식이 좁으면 그 좁은 통로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서너 눈밖에 안 보여. 좁은 의식은 이래요. 그러면서 눈밖에 없다고 말해. 자기 의식이. 근데 의식이 넓어봐. 지금 여기 다 보이잖아. 예쁜 금강도 보이지, 예주도 보이지, 막 우리 안우 눈이 뿔그리 해지는 것도 보이지. 선우가 저렇게 직장 퇴근하고 와가 앉아있는 저런 아름다운 모습도 다 보이지. 넓게 보면 이게 다 속속들이 보여.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과거 어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번 우리 진실 찾기에서 얘기했나? 어제부터 나 좀 했어. 어제부터 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할 거야 하는 것은 아직 지금 발 안 들여놓은 거야. 거기다가 또 난 내일부터 할 거거든. 어제부터 했어 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미래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네, 사랑으로서 그래서 좀 더 열어가고 밝은 눈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밝은 눈으로 보면 그런 삶을 좀 더 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바르게 본다는 게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법칙대로 얘기하니까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그게 더 먼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마치 나 지금 뭔가 건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망치로만 두드리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과 같아. 약간 그게 좀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나 이렇게. 또 나누는 거예요. 법칙을 적용할 때는 법칙을 적용하고, 그리고 또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때는 상대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그리고 내가 좀 지금 닫힌 마음이냐 열린 마음이냐 할 때는 또 그렇게 비춰야 되고, 그래서 갇히지 마라 이 말이야. 뭔가 하나를 붙잡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에 갇혀 있지 말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다양한 형태로 자꾸 열려고 하면서 고민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만의 딱 틀지어진 게 거미가 우리 통로의 의식 뇌가 엄청나게 신비롭습니다. 쓰는 그 일방통행처럼 쓰는 통로만 있으면 거기만 써요. 근데 자꾸 사유하면서 새로운 통로를 또 이렇게 열다 보면 이 뇌는 우리 마치 산에 길 안 나 있는 데를 이렇게 열어가듯이 그렇게 길이 나면 엄청나게 뇌의 활발한 통로들이 열리면 놀라운 그런 또 세상을 보게 돼요. 병원에서 선택하기 힘든 환자가 있거든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린아이처럼 대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해줘도 좋고. 보니까 저도 그 사람처럼 좀 어린아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근데 대하기가 제가 너무 그릇이 좀 좁은 것 같아요. 대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루지 못하는 나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같이 어린아이처럼 대했다가 또 때로는 너 안에 어른인 또 의식이 있잖아. 또 어른의 의식으로도 해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시켜주는 도구가 되죠, 그분이. 그러면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여러 도구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본인이 성장해 있는 거지 그 사람을 어린아이로 보는 지금 그 사태하고 그 사람이 어린아이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해명님의 오해이죠. 근데 지금 본인 의식으로 그 사람을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면 참 해명님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도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나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도구로 해보면 굉장히 나한테는 큰 그 사람이 선물이 되겠죠. 근데 그걸 막 싫어라 하고 싸우고 있고 막 미워하고 저런 어린아이 같은 거 그건 너 수준인 거야 그냥. 그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